북측이 숨기고 있는 최강의 동축 로터 드론과 드론용 40mm 미니 비공. 국내 최대이자 유일한 탄약 제조 방산업체 풍산이 개발한 동축 로터형 개인 휴대 전투 드론 PCD이다. 풍산이 국내 최초로 최근 개발한 동축 로터형 PCD는 150m 상공에서 3kg 위 공격 모듈을 달고 날아가다가 적 전차, 밀집 병력 등 표적을 확인하면 원거리 자폭, 전차에 직접 충돌, 폭탄 투하 등 공격을 즉각 수행할 수 있다. 동축 로터형 드론은 일반적인 회전익 멀티콥터형 드론과는 완전히 다르다. 일반 드론은 4개 이상의 모터와 프로펠러를 수평으로 넓게 장치해 비행한다. 반면 동축 로터형 드론은 원통형 탑재체인 몸통에 프로펠러 2개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장치한다. 프로펠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기로 구동하는 동축 로터형 PCD는 특성상 멀티콥터형 일반 드론보다 비행효율이 높아 프로펠러 회전수가 낮고 소음도 훨씬 적다. 동축 로터형 드론은 수직으로 서서 비행기 때문에 150m 상공에 떠 있으면 지상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드론은 강력한 배터리를 사용해 일반 드론보다 탄약 등 임무 장비를 3에서 8배까지 탑재한다. 동축 로터형 개인 휴대 전투 드론 PCD. 육군 아미타이거에서 시연. 풍산 방산기술연구원이 지난달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시범여단 선포식 시연회에서 공개한 PCD 공격용 모듈은 전차 장갑차와 미사일 발사 파괴, 밀집 대형 공격까지 가능하다. 전장 상황에 따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PCD 전투 지원용 모듈로는 전자광학을 활용한 감시 정찰, 통신 중계, 연막탄 및 조명탄 투하용 등이 개발돼 있다. 전장에서 각종 임무 모듈을 장착하고 실제 비행까지 수분 안에 가능하다. 탄약 투하나 전투 지원용 모듈은 지속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항공기와 선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듈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PCD는 군집 비행도 가능하다. 4대 이상이 함께 비행하다 PCD가 보내온 현지 영상을 조작병이 확인해 표적을 지정해주면 드론이 각각 서로 다른 표적을 공격한다. 이 과정에서 군집 드론 가운데 1대 지휘 드론은 공격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조작병에게 보내줘 적의 피해 평가를 도와준다. GPS 재밍에 대응하는 기능도 있다. 적의 재밍이 들어오면 조작병은 항재밍에 특화된 드론을 지휘 드론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휘 드론이 재밍을 당한 나머지 드론의 위치를 영상으로 파악해 공격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통신 모듈 PCD는 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산악지대에서 산이 가로막혀 통신이 곤란할 경우 통신 모듈 PCD를 띄워 중계할 수 있고 통신 범위도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PCD 드론 자체 무게는 4kg인데 폭약이나 정찰장치 등을 3kg까지 탑재해 30분 동안 5km 이상 비행할 수 있다. 풍산은 배터리 여러 개를 추가로 장착해 비행 시간과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발 중이다. 이스라엘과 미국보다 월등한 성능과 기능. 동축 로터형 드론은 이스라엘과 미국도 개발했지만 풍산의 PCD가 성능과 기능 면에서 몇 수위다.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는 고작 350g을 탑재해 1km가량 비행할 수 있다. 풍산 PCD가 이스라엘 파이어플라이에 비해 탑재량이 9배, 비행거리는 5배다. 미국도 동축 로터형 드론인 스프릿을 정찰용으로 개발했지만 공격용을 운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파이어플라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풍산은 올 9월엔 강원도 인제과학화훈련장 KCTC 위 시험장에서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투실험에 참여를 시작으로 우리 군에 본격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군이 PCD를 무장하면 우리 보병 1개 소대가 북한군 전차 4대쯤은 어렵지 않게 격파할 수 있다. 중대급 드론 또는 정찰 모듈이 장착된 PCD를 띄워 북한군 전차와 장갑차의 위치를 파악한 뒤 곧바로 전차 파괴용인 폭발 성형 관통 EFP 모듈을 탑재한 PCD를 띄워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 전차 상부의 얇은 장갑 부분을 사정없이 파괴한다. 북한군이 진격해오는 주요 목진지에서 PCD를 활용해 공격하면 북한군 전차부대는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육군은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만 PCD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저렴하다. 대전차 로켓은 적 전차 코앞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전차 로켓 병사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는다. 강심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PCD는 소수 병력이 적 전차가 눈치를 챌 수 없는 곳에서 원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전차 로켓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PCD로 무장했더라면 러시아군 전차와 다연장포 부대는 맥을 추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 폭탄 3발 장착하는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AMAD 은 풍산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 공격 드론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급조한 드론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성능은 훨씬 고수다. AMAD는 풍산이 2018년에서 2024년까지 민군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 중이다. 핵심 기술과 모델 개발은 완료했고 실용화 단계에 있다. 최근 시연에도 성공했다.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AMAD 위 기능은 드론 전용 초소형 폭탄 3발을 장착해 150m 상공에서 적 전차와 장갑차, 밀집 병력 등을 공격한다. 비행시간 30분의 비행거리는 5km이다. 적 전차를 발견하면 초소형 폭탄을 투하해 전차의 상부 장갑을 파괴하고 주변의 병력도 동시에 제압한다. 또한 공격 후에 정찰 모듈의 정찰 카메라가 적의 피해 평가 영상을 촬영해 조작병에게 보내준다. 조작병은 영상 판독에서 전차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면 폭탄을 한 발 더 투하한다. 풍산이 최근 드론 전용으로 개발한 초소형 폭탄의 정확도는 5m 이내다. 조작병은 배낭에 AMAD를 넣고 다니다가 적 전차 또는 부대가 있으면 즉각 AMAD를 띄워 작전에 들어간다. 5.56mm 소총탄에서 유도포탄까지 1968년 국산 탄약 생산으로 시작한 풍산은 소총탄과 박격포탄, 구경 155mm 포탄 등 우리 군의 거의 모든 기본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급이다. 그러나 기본 탄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탄종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용 및 방산 매출액이 2조 556억 원이다. 박창선 풍산 방산기술연구원장은 연구원 인력 150여 명 가운데 87%가 연구 인력이라며 지능형 탄약과 유도탄약 개발 등 50여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도 포에서 발사, 관측포탄. 연구원이 개발한 돋보이는 신형 포탄 가운데 하나가 관측포탄, POM이다. 일종의 포 발사형 드론이다. 이 포탄 속엔 카메라와 영상 전송 장치가 들어있다. POM은 155mm 자주포에서 발사돼 몇 분 이내에 적이 있는 표적 지역 상공에 날아가 영상을 촬영한다. POM은 표적 지역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쳐 8분 이상 비행하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각각 600m 넓이 36000mm 위 영상을 촬영한다. 분당 20장씩 40km까지 전송한다. POM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36km다. 이다솜 연구기획팀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당시 이 포탄이 있었더라면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포병이 1차로 사격한 뒤 POM을 쏴 영상을 통해 적의 피해를 평가하고 재사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km 밖의 적을 관측해 피해 평가를 하려면 POM으로는 10분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가면 수일이, 일반 드론은 보내도 몇 시간씩 걸린다. 하지만 그땐 전투 상황이 이미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포 발사형 관측포탄 POM의 핵심 기술은 포탄이 발사될 때 생기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 이만치 1g는 9.8m S2와 회전, 분당 19,000회.
위 충격에 카메라와 전송장치가 손상되지 않고 견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만 이 기술을 갖고 있다. 대체로 중력 가속도가 19g이면 인간의 심장이 파열된다. 풍사는 POM을 자체 개발로 2013년부터 연구 중인데 올해 완료한다. POM에 적외선 센서까지 장치하면 야간 관측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POM 위 사거리를 54km까지 늘렸지만 국내에서 시험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 사거리를 70km로 늘리는 연구도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수년 전 이스라엘에서 45km까지 시험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에서 시험할 때마다 20억 물결표 3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앞으로 사거리를 70km로 늘릴 계획이다. 풍산 측은 POM을 응용하면 포탄에 곤충형 자폭 드론을 수백 개를 넣어 적진에 살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곤충형 자폭 드론은 포탄을 통해 적진에 뿌려진 뒤 적군 또는 특정 시설을 인식한 뒤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가 폭발하는 신종 드론이다.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활공유도 포탄, POM 기술을 활용해 최근 개발한 신형 포탄이 활공유도 포탄, GGAM이다. 155mm 야포에서 발사하는 활공유도 포탄에는 GPS, 위성 항법 장치와 INS, 관성 항법 장치가 갖춰져 있고 활공용 날개가 달려 있다. 2017년에 핵심 연구를 완료했는데 100km를 날아가 15m 이내에 명중한다. 미사일이나 다름없다. 미 육군의 엑스칼리버와 유사하다. 활공유도 포탄 GGAM 일반적으로 155mm 포탄 한 발이 파괴력이 반경 20m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활공유도 포탄 한 발로 표적만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수적인 피해는 최소화된다. 이 밖에도 램제트를 이용해 포탄 15mm 램제트탄 위 사거리를 100km 이상 연장할 계획이다. 램제트는 고속 비행으로 생기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제트 엔진이다. 풍사는 또 2025년을 목표로 정전탄도 개발 중이다. 정전탄은 표적 지역에서 터지면서 대량의 광섬유 등을 뿌려 발전소와 변전소 등의 정전 현상을 일으킨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 전쟁 등에서 사용해 상대방 전투력과 지휘 통제 기능을 마비시켰다. 정전탄, 블랙아웃 봄, 신관 하나가 모든 기능을, 다기능 신관, MOFA, 은 하나의 신관의 근접 충격 시한 충격 지연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놓은 새로운 아이디어 장치다. 포탄을 쏘기 직전에 공격할 표적 종류에 맞춰 신관 기능을 세팅하는 방식이다. 근접 신관 기능이란 포탄이 표적에 닿기 전에 폭발해 파편 효과를 극대화한다. 충격 신관 기능은 표적에 맞자마자 터지는 방식이며 충격 지연 신관 기능은 건물과 같은 표적을 맞힌 뒤 벽을 뚫고 들어가 건물 안에서 포탄이 폭발하도록 지연시킨다. 이런 다양한 기능은 작전 효율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은 2년 전 완료했지만 우리 군에 소요가 없어 독일 등 해외에 먼저 수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 한국형 무인 공격기 앰퍼샌드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 개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인 공격기가 큰 활약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MQ-1C 그레이 이글과 동급의 육군용 무인 공격기가 개발되고 있고 하피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와 동급의 한국형 대레이더 자폭 무인기 개발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추가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시작한 스위치블레이드 600과 동급의 직충도령 무인기의 시연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풍산 등을 통해 다양한 중대급 소형 공격용 무인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EG 2205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무인기 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한국형 무인 공격기 개발 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활용.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 운용은 이미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간략히 아에로로즈비드카의 활약상을 소개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육군의 전문 항공정찰 부대인 아에로로즈비드카, 에어러로비드카는 정보통신,
IT 분야의 대학 교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학생 등이 모여서 만든 드론 동호회였습니다. 그들이 주로 중국제 DJI 무인기를 사용해 다양한 취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사건과 돈바스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소형 무인기가 정찰 활동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설득, 돈바스 내전에 참여해 다양한 정찰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성과에 만족한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정식 부대로 인정했으며 그들이 새로운 전투체계를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